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사실 최근에 포모가 와서 사고 싶은 코인이 있다고 하루 전쯤에 영상을 찍은 게 있었는데요. 그건 나중에 보여드려야 될 것 같고요. 불과 하루 만에 이놈의 게리 겐슬러가 그 코인 싸게 만들어줬다면서 새벽잠을 깨웠습니다. 일단 무슨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어제 애플 영상을 만들 때부터 느낌이 좀 쎄했던 것 같아요. 제 입에서 메타버스 기대감으로 뭐 몇 퍼센트 오르면 팔고 싶다가 아니라 폭락 오면 디센박을 사고 싶다 이런 얘기가 저절로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기사들이 제 머릿속에 잔상으로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거였냐면요. 일단 5월 29일자로 많은 규모의 이더리움이 크라켄 거래소로 이체됐더라. 그리고 어젯밤이죠. 어젯밤 9시 반경에도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 추정 주소에서 크라켄으로 많은 금액을 이체했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보통 거래소로 보낸다는 거는 판다는 얘기고요. 요게 이제 하방 압력을 가격에 작용을 하겠죠. 그런데 웬걸 역시나 현충일 1시 40분 그러니까 애플 발표를 한 20분 정도 앞두고 또 익명 주소에서 코인베이스로 30만 개의 이더리움을 이체했더라. 15만 개, 15만 개 이렇게 나눠서 두 번 보냈네. 이렇게 친절하게 웨일 얼러트가 알려줬습니다. 이들은 왜 보냈을까요? 한번 보니까 이런 뉴스가 있네요. 게리 겐슬러가 제대로 사고를 쳤고요. 미 SEC가 증권법 위반 혐의로 자오장펑과 바이낸스 CEO를 동시에 기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어젯밤 12시경에 있었던 얘기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미 SEC가 BNB와 BUSD는 증권이다. 그리고 미국 규제 감독을 회피했다. 바이낸스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바이낸스 BNB랑 BUSD는 앞에 B가 들어가죠. 바이낸스가. 그래서 증권이다 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바이낸스가 BNB, BUSD, 솔라나, 에이다, 폴리건, 파일코인, 코스모스,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알고랜드, 엑스인피니티, 코티와 같은 증권에 대해 거래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메이저 코인들이잖아요. 전부 다 증권인데 내 허락 안 받고 팔았다. 심지어 스테이킹 서비스까지 제공했네. 니네들 의도적으로 미국 규제 감독을 회피했다고 비난했다. 이거는 비단 이제 바이낸스, 물론 세계 1위 거래소니까 정말 전쟁을 선전포고를 한 거고요. 바이낸스 뿐만 아니라 거의 웬만한 모든 메이저 코인을 다 증권으로 봐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코인 업계 전체를 기소했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오장펑 CEO가 4라고 간밤에 트윗을 날렸습니다. 4는 이제 퍼드 뉴스다.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가짜 뉴스를 무시하라는 뜻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가짜 뉴스가 아니죠. 보통 뉴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이낸스는 이제 SEC의 기소에 좀 실망스럽지만 왜냐하면 협조도 잘해왔잖아요. 그래도 이제 적극적으로 방어할 거다. 그리고 사용자 자산을 안전할 거다. 잘 대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폭락이 있을 때마다 우리 겪어보셨겠지만 업비트나 이런 데서도 출금이 잘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입금을 하려고도 하고 출금을 하려고도 하기 때문에 많이 몰리는 것 같은데 바이낸스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출금 정상 처리되도록 대기하겠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제 대응을 하겠다는 뉴스도 있고요. 눈에 좀 들어오는 트윗이 있습니다. 바로 요 부분인데요. 아직 확인된 바가 없지만 미디어가 우리보다 먼저 정보를 얻었다. 무슨 얘기냐면 SEC가 바이낸스를 기소를 했는데요. 요거를 자오장펑보다 미디어가 더 빨리 알았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인 즉슨 SEC와 미디어들이 짜고 치는 이제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 먼저 터뜨렸다. 먼저 사실을 알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짜고 치는 고스톱 치고 지금 판이 굉장히 커졌죠. 거의 업계 전체를 대상으로 기소를 했다고 보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이 크게 반응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간밤에 5% 이상 하락을 하고 있고요. 우리의 리플도 6% 정도, 그리고 기대감을 모았던 애플 때문에 오를 줄 알았던 샌드박스도 마이너스 11%. 의외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잘 버팁니다.
이 얘기인 즉슨 샤펠라 업그레이드 이후에 여전히 기관 수요가 많고 스테이킹 수요가 많아서 이더리움은 다들 떨어지면 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모든 시장이 시퍼렇게 질려 있고요. 코인베이스 주식도 예외가 아니겠죠. 10%대 하락이 있었습니다. 역시 바이낸스 기소가 영향을 줬고요. 결국 리플 지금 기소 당해 있죠. 그리고 코인베이스는 기소는 안 당했지만 그 전 단계죠. 웰스 노티스라는 SEC의 전달을 받은 상황입니다. 기소 전 단계죠. 그리고 바이낸스가 또 기소를 당했죠. 근데 리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2, 3년, 많게는 5년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소송을 바이낸스가 또 당한 거죠. 그러니까 좌우장풍도 지금 머리가 복잡한 거고, 그리고 이게 지금 남의 일이 아니에요. 너 리플만 열심히 해, 응원해 줄게가 아니라 리플도 당하고 코인베이스도 당하기 직전이고 바이낸스도 당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다 한 배를 탄 거고, 그래서 다 같이 으쌰으쌰 하자, 지금 좌우장풍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식상한 얘기지만 원칙대로 한 사람은 위기 때 빛을 발한다.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시험을 봐야 내 성과를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결국 나만의 또는 내게 맞는 원칙을 항상 고수를 했냐 안 했냐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 얘기를 최근에 드린 게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이 투자 시장은 정말 모든 일이 하루만 해도 일어날 수 있죠. 특히나 코인 시장은 더 하이리스크 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코인이 내가 갖고 있는 게 혼자 막 튀면 좀 적당히 현금화하세요. 2, 3일 연속 30% 이상 오르면 팔아야 됩니다. 이건 저의 기준입니다. 참고로. 그리고 기사에서 어떤 코인의 상승 소식을 원인을 상세히 알려주면 파세요. 끝난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죠. 그리고 단기 호재가 있으면 팔아야 된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드린 게 이제 침체 대비 현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른 데서 현금이 나오는 분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전체 금액을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로 포트폴리오 5에서 10% 정도 소액을 이렇게 원칙을 갖고 굴려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체가 큰 효과는 없어요. 왜냐? 엄청난 상실, 손실액을 막아주질 않습니다. 왜냐? 소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멘탈에 엄청난 도움이 돼요. 이런 하락장에 이런 원칙을 지켜서 내가 현금을 갖고 있으면 그 현금 한 줌이 정말 엄청난 힘이 됩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랬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포모가 와서 정말 사고 싶은 코인이 있는데 가격이 안 떨어진다, 이런 영상을 불과 하루 전에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얘기가요, 적당한 매수기에는 앞으로도 수없이 있을 것이라고 한지 하루 만에 이런 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했던 말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대충 하락 시에 대기하다가 사세요. 그리고 메이저 알트는 폭락 시에 기다리다가 사세요. 결국 비트 이더는 선순위로 이 정도 떨어지면 먼저 사세요. 메이저 알트는 뒤에 사세요. 이 얘기를 드린 건데요. 이렇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사실 크게 떨어지기 어려운 코인들이죠. 많으면 3%, 5%, 10% 이런 거 거의, 물론 오긴 하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3%, 5% 떨어지면 이렇게 원칙을 지켜서 현금을 화한 게 있다면 그런 걸로 이제 대충 사셔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랑 이더가 매일 2%, 3%, 2%, 1% 이렇게 떨어지면 메이저 알트는 2일째, 3일째 몇 주 후에 3%, 5%, 10%, 15% 이렇게 빠지겠죠. 그래서 좀 뒤쪽에 메이저 알트는 사셔라. 워낙 위험하기도 하고 칼날 잡으면 안 되죠. 칼날은 요런 거 비트 이더 때 잡으시고 메이저 알트는 좀 뒤에서 사셔라.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어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매수 후에 스테이킹을 하시거나, 근데 스테이킹이 불안하거나 불편하거나 못하겠다 하면요, 결국 불편한 거래소에 묶어두세요. 수수료가 비싸거나 정말 코인원이나 코빗 이런 데는 업비트에 비해 많이 불편하죠. 그런 데 묶어두고 25년을 기다립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듯 위기 때 남들게 다르게 행동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투자는 소수 1%만이 돈 벌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혹시 지금까지 나만의 원칙이 없거나 지키지 못했다면
지금 이후부터라도 정말 나를 위해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